북한과의 접경지역 상공 23,000피트, 새벽 2시 18분. 레이더에 포착된 물체가 있습니다. 고도 낮고 속도 느립니다. 드론으로 추정됩니다. 관제탑에서 긴급 교신이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머리 위 어둠 속에서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라이언입니다. 전 미국 공군 대령이자 MQ-9 리퍼 드론 전문 파일럿이었습니다. 지금은 민간인이 되어 군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열흘 전 미 국방부로부터 긴급히 한국에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안보 컨퍼런스의 연사로 초청받은 것이었지만 실제 임무는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에 잠긴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며 휴대전화가 울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새벽 2시 30분 예상대로 전화가 왔습니다. 라이언, 당신의 예측이 맞았어. 북한 드론 12대가 DMZ를 넘었다가 사라졌네. 수화기 너머 존슨 장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럴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찰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추적 불가능해. 스텔스 기술이 우리 예상보다 진보되어 있어. 하지만 이건 시험 비행이었을 거야. 진짜는 이제 시작이네. 전화를 끊고 호텔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열자 암호화된 파일들이 즉시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며칠 전 오산 공군기지에서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노란색 발사대와 특수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IFPC 간접 화력 방어 능력 시스템, 그리고 군산 기지에 새롭게 배치된 MQ-9 리퍼 드론의 경납고 사진들. 이제 세계 최초로 IFPC와 MQ-9 리퍼가 동시에 배치된 지역이 한반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방패와 창이 동시에 들어온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어 극비 문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IFPC 시스템 작전 배치, 최고 기밀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제 오랜 군 생활 인맥 덕분에 얻은 문서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였죠. IFPC는 직역하면 간접 화력 방어 능력이지만 이는 관료적 용어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업그레이드한 시스템으로 저고도로 접근하는 적의 순항미사일, 드론 군집, 박격 포탄을 동시에 여러 발 요격할 수 있는 방어 체계였습니다. 특히 레이더 탐지를 피해 저공으로 침투하는 북한의 신형 무인기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시리아 미군 기지를 향한 대규모 드론 공격에서 시험적으로 사용되어 완벽하게 위협을 제거한 실전 경험이 있었고 이 성공이 한국 배치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 MQ-9 리퍼는 죽음의 신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저 정찰기가 아니었습니다. 20m가 넘는 날개폭에 최대 14시간까지 공중에 머물 수 있으며 헬파이어 미사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한 무기였습니다. 창가로 다시 걸어가며 5해 전일을 떠올렸습니다. 2020년 1월 3일 바그다드 국제공항 근처 리퍼 드론이 이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했던 그 작전에 저는 간접적으로 참여했었습니다. 리퍼는 고도 5,000m 상공에서 10시간 이상 표적을 추적했고 레이저 유도 미사일로 차량 단 한 대만을 정확히 폭파시켰습니다. 그것은 무력 시위가 아니라 정밀한 외과 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기가 한반도에 온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라이언 씨, 저는 국정원 특수팀 김정훈 팀장입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전화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10분 안에 호텔 지하주차장으로 와주세요. 검은색 제네시스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막 지난 참이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게 분명했습니다. 재빨리 방을 나서기 전 노트북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머릿속으로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북한이 마침내 행동을 개시한 걸까요? 아니면 중국의 개입?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걸까요? 주차장에 도착하자 말끔한 검은색 제네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렸고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라이언 씨, 빨리 타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차에 오르자 운전사가 즉시 출발했고 조수석의 남자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북한 원산 지역의 위성 사진이 보였습니다. 시간은 20분 전인 새벽 2시 45분.
작은 붉은 점들이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말문을 잃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항미사일 2발과 드론 12대가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이번엔 테스트가 아닙니다. 차가 서울 도심을 빠져나가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방패와 창이 동시에 한반도에 배치된 진짜 이유를. 그들이 오고 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 팀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희망입니다. 라이언 대령. 새벽 4시 7분 오산 공군기지 벙커 지하 3층. 라이언 씨, 이쪽입니다. 김 팀장이 생체인식 스캐너에 손바닥을 대자 이중 강화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예상과 달리 조용했습니다. 벙커 안은 첨단 디스플레이와 통신 장비로 가득 찬 원형 지휘센터였습니다. 10명 남짓한 한미연합 장교들이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라이언 대령. 미 공군 존슨 장군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순간이 왔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존슨 장군은 중앙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가리켰습니다. 한반도 지도 위에 여러 개의 붉은 점들이 남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순항미사일 2발 현재 속도 마하 0.8 고도 100m 이하로 접근 중입니다. 레이더 회피 패턴으로 비행 중이며 추적 목표물은 평택미 해공기지입니다. 드론들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더 골치입니다. 한국군 박 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드론 12대가 서해안을 따라 남하 중인데 일부는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합니다. 스텔스 코팅 기술로 레이더 탐지를 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기술이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주고 있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시했습니다. 확신하는군요? 존슨 장군이 물었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 6개월간 중국의 CH-5 드론 기술을 역설계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레이더 회피 기술은 자체 개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외부 도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팀장이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라이언 씨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 정보에 의하면 러시아의 S-75 코트닉 스텔스 드론 기술자들이 지난달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존슨 장군이 말했습니다. 미사일은 15분 안에 한국 영공에 진입합니다. IFPC 시스템을 가동할 준비가 되었나요? 젊은 여군이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IFPC 시스템 전원 켜짐, 자체 진단 완료, 대기 중입니다. 그러나 장군님, 이 시스템은 아직 한반도에서 실전 테스트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존슨 장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라이언, 당신은 이 시스템을 시리아에서 작동시킨 경험이 있죠? 직접 운용한 건 아닙니다만 작전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까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신? 제게 모든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잠시 침묵 후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IFPC를 가동하세요. 패트리어트는 고고도 요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저공으로 접근하는 순항미사일과 드론은 IFPC가 더 효과적입니다. 존슨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합니다. IFPC 시스템 가동하십시오. IFPC 가동 시퀀스 시작합니다. 여군이 선언했습니다. 60초. 벙커의 조명이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제 전용 태블릿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군산의 리퍼 드론 경납고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그들도 방금 북한의 활동을 포착했는데 우리가 감지한 것보다 더 많은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움직임? 존슨 장군이 물었습니다. 제가 태블릿을 넘기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해안에서 이동 중인 소형 선박들입니다. 북한 특수부대로 추정됩니다. 5척의 고속 보트가 위장 상태로 남아 중이며 각 보트에는 최소 6명의 인원이 탑승했습니다. 동시 공격입니까? 박 대령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공중 공격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특수부대는 실제 임무를 수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10초 전 여군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9, 8, 7. 제가 중앙 디스플레이를 가리켰습니다. 미사일이 경기도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6, 5, 넷. 김 팀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의 목표물은 무엇입니까? 셋, 둘, 하나. 제가 심호흡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노리고 있습니다. IFPC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겁니다. 시스템 가동.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화면이 깜빡이더니 오산 기지 외곽에 설치된 IFPC 발사대에 실시간 영상으로 전환됐습니다. 노란색 발사대가 움직이며 자동으로 미사일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첨단 레이더 시스템이 360도 회전하며 주변 공역을 스캔했습니다. 표적 포착. 여군이 외쳤습니다. 요격 시퀀스 시작합니다. 자동 모드로 전환하세요. 제가 지시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빠르게 반응할 겁니다. 존슨 장군이 승인하자 여군이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동 방어 모드 활성화됐습니다. 우리는 숨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IFPC 시스템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가 북서쪽으로 회전하며 고정됐고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발사. 첫 번째 요격 미사일이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화면에서는 볼 수 없었지만 모두가 그 궤적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순항미사일과의 거리 5km, 3km, 1km. 번쩍이는 빛이 모니터에 나타났습니다. 요격 성공. 첫 번째 미사일 파괴됐습니다. 벙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여군이 외쳤습니다. 오산 기지를 직접 향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방어 체계를 테스트하고 있군요. 제가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유인용이었습니다. IFPC 시스템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두 번째 발사대에서 연속으로 두 발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이중 요격 시도. 여군이 설명했습니다. 화면 위로 또다시 번쩍이는 빛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도 요격 성공. 그러나 승리의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갑자기 알람이 울렸습니다. 드론 무리가 세 그룹으로 나뉘어 접근 중입니다.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공격 패턴입니다. 첫 그룹은 IFPC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둘째 그룹은 방어막을 뚫기 위해 희생합니다. 그리고 셋째 그룹이 실제 공격을 감행할 겁니다. 어떻게 방어합니까? 존슨 장군이 물었습니다. IFPC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리퍼 드론을 출격시켜야 합니다. 그건 방어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박 대령이 항의했습니다. 북한 영공을 침범하면 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리퍼는 북한 영공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공해, 상공에서 그들의 드론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존슨 장군과 김 팀장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승인합니다. 존슨 장군이 결정했습니다. 군산기지에 연락해 리퍼 출격을 지시하세요. 제가 태블릿으로 명령을 전송하는 동안 IFPC 시스템은 계속해서 접근하는 드론들을 추적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드론 5대가 오산 기지 근처에 접근하자 IFPC가 다시 작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방어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기가 활성화되며 넓은 범위에 전자기 펄스를 방출했습니다. EMP 방어 시스템 가동. 여군이 확인했습니다. 전자기 펄스가 드론들을 강타하자 화면 속 붉은 점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드론 그룹 무력화 중입니다. 5대 중 4시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 다른 알람이 울렸습니다. 해안 침투 확인됐습니다. 북한 특수부대 보트가 인천 북부 해안에 접근 중입니다. 제가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리퍼 드론 2대가 이륙했습니다. 도착 예상 시간은 12분입니다.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김 팀장이 우려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리퍼는 예상보다 빠를 겁니다. 그때 벙커의 통신 장비에서 새로운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리퍼1 고도 1만 피트에서 표적 지역에 접근 중입니다. 놀란 표정으로 김 팀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벌써 도착했지요?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공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예비 순찰을 지시했거든요. 당신은 이 모든 일을 예상했군요. 존슨 장군이 말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의 패턴은 예측 가능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무기 시스템이 배치될 때마다 시험하려 들죠. 통신 장치에서 리퍼 조종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표적 포착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 보트 5척이 확인됐습니다. 공격 승인을 요청합니다. 존슨 장군이 망설였습니다. 항공영해 내에서 공격을 허가하는 것은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재촉했습니다. 그들이 해안에 도착하면 추적이 불가능해집니다. 승인합니다. 존슨 장군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경고 사격으로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리퍼1 경고 사격 실시합니다.
화면에서는 리퍼 드론이 보트 앞쪽 해상에 경고 사격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트들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직접 타격 승인을 요청합니다. 방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 순간의 결정이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승인합니다. 존슨 장군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보트만 타격하세요. 인명피해는 최소화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표적 조준 중. 우리는 숨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리퍼 드론이 첫 번째 보트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정확한 타격으로 보트가 폭발했습니다. 나머지 보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보트 조준 중. 순식간에 두 번째, 세 번째 보트도 파괴됐습니다. 남은 두 척은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추격할까요? 리퍼 조종사가 물었습니다. 존슨 장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격하지 마세요. 임무는 성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또 다른 알람이 울렸습니다. 두 번째 드론 그룹이 IFPC 방어망에 접근했습니다. 4대가 아직 활성화 상태입니다. IFPC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며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3대의 드론이 파괴됐지만 한 대가 방어망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한 대가 통과했습니다. 오산 기지 상공으로 접근 중입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저건 제가 드론의 형태를 확인하고 놀라서 말했습니다. 자폭 드론입니다. 즉시 대피하세요. 그 순간 벙커가 흔들렸습니다. 먼 곳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상황 보고. 존슨 장군이 소리쳤습니다. 드론이 기지 북쪽 레이더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여군이 보고했습니다. 피해 상황 확인 중입니다. 제가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세 번째 드론 그룹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북으로 후퇴 중입니다. 방 안에 일시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정찰이었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방어 능력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실제 공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만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방어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더 강력하게 올 것입니다. 존슨 장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라이언, 당신의 판단이 정확했어요. 리퍼와 IFPC 시스템이 없었다면 상황이 훨씬 나빠졌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창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태블릿을 넘겨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리퍼 드론이 파괴한 북한 보트의 잔해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된 것은 이건 핵물질 운반 용기입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더티밤을 한국에 들여오려 했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제가 결론지었습니다. 방패와 창이 지금 한국에 있는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전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김 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뭐지요? 제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방패가 작동했으니 이제 창을 사용할 차례입니다. 오전 6시 14분 군상공군기지 지하작전실 진입합니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자 제 앞에 펼쳐진 것은 오산기지의 벙커보다 더 첨단화된 지휘실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디스플레이들은 한반도 전체를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고 있었고 정중앙에는 홀로그래픽 테이블이 눈부신 푸른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 공군 캐롤 워커 중령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431 원정 정찰비행대대의 부대대장으로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뛰어난 드론 전문가였습니다. 캐롤 오랜만이군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악입니다. 그녀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오산 기지의 북쪽 레이더 시설이 심각하게 파손됐고 한국 해양경비대가 북한 특수부대원 셋을 생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더티밤 구성품이 맞습니다. 초기 방사능 분석 결과 고농축 우라늄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캐롤 리퍼는 몇 대나 운용 가능합니까? 현재 4대가 완전히 작동 가능하고 2대는 정비 중입니다. 충분하지 않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북한이 더티밤을 남한으로 반입하려 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도발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 행동에 들어간 겁니다. 회의실 한쪽 문이 열리고 존슨 장군과 김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다 피곤해 보였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라이언,
당신 생각이 필요합니다. 존슨 장군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어제 일어난 일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들의 평화적인 어선을 공격했다고 비난하고 있죠.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더티밤 시도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제재를 불러올 테니까요. 김 팀장이 태블릿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포한 북한 요원의 소지품에서 발견한 문서입니다. 번역해드렸습니다. 문서를 살펴보니 북한의 작전 계획의 일부로 보이는 내용이었습니다. 황금기회 작전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황금기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어제의 공격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어떤 의미지요? 존슨 장군이 물었습니다. 제가 문서를 다시 읽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날짜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첫 번째 단계였고 그 다음 단계는 오늘입니다.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더티밤 시도가 실패했으니 그들은 분명 다른 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워커 중령이 컴퓨터로 다가가 빠르게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현재 우리 리퍼 드론 2대가 서해 공해상에서 감시 임무 중입니다. 한 대는 DMZ 인근, 다른 한 대는 동해상에 있고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모든 리퍼를 즉시 출격시켜야 합니다. 정비 중인 것도요. 불가능합니다. 워커 중령이 반박했습니다. 2대는 최소 4시간의 정비가 더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류상 4대만 운용하고 다른 2대는 비공식적으로 준비하세요. 존슨 장군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뭔가 알고 있군요, 라이언.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문서에 언급된 날짜, 그리고 북한의 더티밤 시도,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들은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뭔가 대규모 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합훈련은 내일 시작됩니다.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더 큰 행동을 할 겁니다. 아마도 IFPC와 리퍼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들은 어제 우리의 방어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약점을 알았을 거예요. 어떤 약점입니까? 존슨 장군이 물었습니다. IFPC는 적어도 미사일과 드론을 막는데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오는 공격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리퍼 드론은 강력하지만 수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홀로그래픽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 북한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북한은 동해안과 서해안에 미사일 발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방어할 수 없을 겁니다. 워커 중령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리퍼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방어만 할 수 없어요. 공격을 해야 합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동의했습니다. 방패는 이미 시험되었습니다. 이제 창의 차례입니다. 홀로그래픽 테이블 위에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이 표시됐습니다. 동해안의 함흥과 서해안의 남포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이 두 곳이 가장 가능성 높은 발사 지점입니다. 제가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리퍼 드론으로 이 지역을 24시간 감시해야 합니다. 존슨 장군이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북한 영공에 드론을 보내는 건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정치적 파장이 클 겁니다. 그들은 어제 우리 영해에 특수부대와 더티밤을 보냈습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정치적 파장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김 팀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라이언 씨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 영공을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전쟁 선포나 다름없어요. 공해상에서 감시하면 충분합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리퍼 드론의 센서는 북한 해안에서 50km 떨어진 곳에서도 미사일 발사 준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워커 중령이 동의했습니다. 가능합니다. MQ9의 MTSB 다중 센서 타겟팅 시스템은 고해상도 이미지를 50km 밖에서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존슨 장군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가용 리퍼 드론을 출격시키세요. 북한 해안선에서 50km 떨어진 공해상에서 감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순간 보고하세요. 워커 중령이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김 팀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가 말했습니다. 방금 북한에서 대규모 전자파 방해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그들이 GPS와 통신 시스템을 교란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작됐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알람이 울렸습니다. 함흥 인근에서 이동식 발사대 활동이 감지됐습니다.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 동해안 함흥 인근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리퍼 드론이 포착한 실시간 영상이었습니다. 산속에 숨겨진 이동식 발사대가 미사일을 장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KN-23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며 분석했습니다. 사거리 450km, 동해안에서 발사하면 주한미군 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존슨 장군이 김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선제 타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직 발사되지 않은 미사일을 타격할 수는 없습니다. 김 팀장이 반대했습니다. 그건 전쟁 선포입니다. 워커 중령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서해안에서도 활동이 포착됐습니다. 남포 인근에서 이동식 발사대 5대가 이동 중입니다. 홀로그래픽 테이블이 분할되어 서해안의 영상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대규모 미사일 발사 준비였습니다. 그들은 양면 공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동해와 서해에서 동시에 발사하면 우리의 방어 시스템이 모두 대응할 수 없을 겁니다. 방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한반도는 순식간에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라이언, 당신 판단은? 존슨 장군이 물었습니다. 제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발사하기 전에 정보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표적이 무엇인지, 발사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미사일에 핵탄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리퍼의 센서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가까이 가야 해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워커 중령이 물었습니다. 리퍼 드론 한 대를 제가 직접 조종하게 해주세요. 제가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북한 영공 경계선에 더 가까이 접근해서 고해상도 영상을 얻어야 합니다. 위험한 제안입니다. 존슨 장군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리퍼를 격추할 능력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들이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다면 우리는 발사 전에 알아야 합니다. 김 팀장이 존슨 장군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마침내 존슨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합니다. 하지만 북한 영공은 절대 침범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워커 중령이 저를 통제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리퍼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원격 조종석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리퍼 3호를 제어권 이양해주세요. 기술자가 몇 가지 코드를 입력하자 화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동해상에 있는 리퍼 3호를 직접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위치 동해, 공해상, 북한 해안에서 52km 떨어져 있습니다.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고도를 15,000피트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조이스틱을 조작하자 드론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향 340, 북한 해안선을 향해 접근합니다. 거리를 30km로 줄이겠습니다. 워커 중령이 우려스럽게 말했습니다. 30km는 너무 가깝습니다. 그들의 방공 레이더에 포착될 수 있어요. 그래야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MTSB 센서를 최대 해상도로 설정하세요. 리퍼 드론이 천천히 북한 해안을 향해 접근했습니다. 화면에는 점점 더 선명한 함흥 인근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가 보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확대합니다. 화면이 미사일 발사대를 확대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단 한 대의 발사대만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5대가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함정입니다. 다른 발사대들은 어디 있지요? 기술자가 빠르게 타이핑했습니다. 주변 지역을 스캔 중. 산 북쪽 8km 지점에 열 반응이 감지됩니다. 화면을 전환하세요. 화면이 바뀌자 산속 깊은 곳에 숨겨진 4대의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미사일을 발사 각도로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발사 준비 중입니다. 제가 경고했습니다. 표적 방향은? 잠시 계산한 후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울입니다. 그들은 서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통제실에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라이언, 리퍼의 열화상 센서로 미사일 온도를 확인하세요. 워커 중령이 지시했습니다. 핵탄두가 장착되어 있다면 온도 패턴이 다를 겁니다. 제가 리퍼의 센서를 전환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미사일의 온도를 스캔했습니다. 온도 패턴이 일반 탄두와 일치합니다. 기술자가 확인했습니다. 핵탄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존슨 장군이 통제실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은 그들이 서울을 겨냥한 미사일을 발사 준비 중입니다. 제가 보고했습니다. 아직 핵은 아니지만 발사가 임박했습니다. IFPC 시스템으로 요격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KN-23은 탄도 궤적을 변경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IFPC는 그런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막죠?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제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발사 전에 저지하는 겁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제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선제 타격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서울을 타격하면 어차피 전쟁입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존슨 장군이 김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김 팀장이 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짧게 대화를 마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통령이 승인했습니다. 발사대를 무력화하세요. 존슨 장군이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이언, 당신이 직접 해주시겠소?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리퍼 드론의 무기 시스템을 활성화했습니다. 드론에는 4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표적을 발사대 4대에 각각 설정했습니다. 표적 설정 완료. 발사 준비 완료. 통제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 순간의 결정이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발사. 제가 버튼을 누르자 리퍼 드론이 헬파이어 미사일을 순차적으로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이 북한 영공으로 날아가 발사대를 향해 급강하였습니다. 화면에서 4번의 폭발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발사대들이 파괴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표적 파괴 확인.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통제실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지만 곧 다른 알람이 울렸습니다. 북한 방공 시스템이 활성화됐습니다. 오워커 중령이 경고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 발사 징후가 감지됩니다. 리퍼를 후퇴시키세요. 존슨 장군이 명령했습니다. 제가 드론을 급격히 선회시켜 남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적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리퍼를 향해 접근 중입니다. 제가 리퍼의 속도를 최대로 높이고 고도를 낮췄지만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회피 기동. 오워커 중령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드론을 급격히 회전시켰지만 순식간에 화면이 정지했습니다. 통신이 끊어진 것입니다. 리퍼 3호 응답하세요. 리퍼 3호.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리퍼 3호가 격추됐습니다. 기술자가 확인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북한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했지만 그 대가로 리퍼 드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전쟁 행위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북한은 분명 보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을 향한 미사일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발사대를 찾아야 합니다. 서해안의 남포 지역도 여전히 위험합니다. 존슨 장군이 결단력 있게 명령했습니다. 모든 리퍼 드론을 서해안으로 재배치하세요. 우리는 남포의 미사일 발사대도 찾아 무력화해야 합니다. 그때 통신장치에서 긴급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북한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 팀장이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공격을 전쟁 선포로 간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슨 장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라이언, 당신은 옳았습니다. 방패와 창이 동시에 배치된 이유. 이미 전쟁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북한은 다음에 더 강하게 올 것입니다. 김 팀장이 묻기도 전에 알람이 다시 울렸습니다. 서해안에서 북한 해군 활동이 감지됐습니다. 다수의 소형 함정이 NLL을 향해 남하 중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방패가 첫 번째 공격을 막았고 창이 적의 무기를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왜 방패와 창이 동시에 필요한지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8시 32분 용산 합동지휘본부.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김 팀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한미 양국의 고위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에서 화면을 주시하며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현재 서해 NLL 인근에 함정 20대를 배치했으며 동해에서는 잠수함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DMZ 인근에서는 포병 부대가 전진 배치되었습니다. 존슨 장군이 물었습니다. 고성능 무기 징후는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변 무기 시설에서 이상 활동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함흥 미사일 발사대 타격 이후 북한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공식적으로 전쟁 준비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김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라이언 씨,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방 안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저를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 팀장이 태블릿을 넘겼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의 영문 기사였습니다. 미 전직 공군 장교 마이클 라이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불법적 공격을 지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전범으로 지명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았을까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보 유출입니다. 존슨 장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북한이 저를 지목했다는 것은 제가 표적이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라이언 씨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임박한 북한의 공격입니다. 미 육군 참모총장이 발언했습니다. 라이언 씨, 당신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다음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까? 제가 지도를 살펴보며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남포 미사일 기지가 아직 온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라면 그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울이 아닌 다른 표적을 노릴 것입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우리의 방어 시스템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IFPC와 리퍼 드론을 무력화하는 것이 그들의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오산과 군산기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존슨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두 기지 모두 최고 경계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추가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도 배치했고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리퍼 드론은 어떻습니까? 서해안 감시를 계속하고 있나요? 세대가 서해상에서 감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워커 중령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강력한 전자파 방해로 인해 통신이 간헐적으로 끊기고 있습니다. 이 정보전에서 우리가 불리합니다. 제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은 분명 중국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전자전 능력은 북한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국 합참의장이 말했습니다. 중국의 개입 증거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드론의 스텔스 코팅과 정밀한 전자파 방해 패턴은 중국 기술의 특징을 보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보 장교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북한이 남포기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다수의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적은 어딥니까?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궤적 분석 중입니다. 오산 기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 3분 이내입니다. 존슨 장군이 즉시 통신 장교에게 명령했습니다. 오산 기지 IFPC 시스템 가동, 패트리어트 포대 준비, 모든 인원 대피 지시. 저는 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것은 함정일 수 있습니다. 남포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유인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추가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 팀장이 동의했습니다. 모든 레이더 시스템 최대 감도로 전환하세요. 동해와 서해 모두 감시를 강화하세요. 화면이 실시간 미사일 궤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4발의 미사일이 남포에서 발사되어 오산 기지를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IFPC 시스템 가동 완료. 자동 요격 모드 활성화. 통신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숨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미사일이 한국 영공에 진입하자마자 IFPC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연속으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며 하늘에서 불꽃이 번쩍였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 요격 성공, 두 번째 미사일 요격 성공, 세 번째 미사일 요격 성공. 잠시 안도의 한숨이 흘렀지만 곧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네 번째 미사일이 패턴을 바꿨습니다. 궤적 변경 중입니다. 제가 화면을 주시하며 외쳤습니다. 이건 KN-23 변형 미사일입니다. IFPC가 추적할 수 없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 존슨 장군이 명령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발사되었지만 북한 미사일의 기동은 너무 불규칙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 실패. 미사일이 오산 기지에 접근 중입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충격 예상 지점.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오산 기지 북쪽 레이더 시설. 충격까지 15초. 저는 깨달음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어제와 같은 지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파괴된 시설을 다시 공격하다니. 그때 김 팀장이 외쳤습니다. 함정입니다. 지금 당장 지휘본부를 확인하세요.
통신장교가 오산기지 지휘본부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연결이 끊겼습니다. 지휘본부와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제가 상황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가 이미 기지에 침투했습니다. 미사일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 미사일이 오산기지 레이더 시설에 충돌하는 순간 다른 알람이 울렸습니다. 동해에서 추가 미사일 발사가 감지됐습니다. 원산 인근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원산은 우리가 어제 무력화시켰던 함흥과는 다른 발사 기지였습니다. 표적은? 존슨 장군이 물었습니다. 궤적 분석 중. 군산 기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리퍼 드론 기지를 공격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워커 중령에게 급히 물었습니다. 군산의 리퍼 드론 상태는? 세 대가 서해상에서 작전 중이고 한 대가 기지에 있습니다. 정비 중이던 두 대는 아직 출격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서해상의 리퍼들을 즉시 군산 기지 방어에 투입하세요.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미사일을 요격할 수는 없지만 발사 지점을 파악하고 추가 발사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존슨 장군이 명령을 전달했지만 곧 나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리퍼 드론과의 통신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북한의 전자파 방해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멀었습니다. 제가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알람이 울렸습니다. 서해 NLL 인근에서 북한 함정들이 남하 중입니다. 해안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합참의장이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해 해군 기지에 출항 지시, 모든 가용 전투기 출격. 회의실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저는 조용히 지도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패턴이 이상합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북한은 다방면 공격을 시작했지만 그들의 주요 목표는 우리의 정보 수집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오산의 레이더, 군산의 리퍼 드론, 그리고 전자전으로 우리의 통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공격은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진짜 위협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제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백두산 인근입니다. 북한의 비밀 지하시설이 있는 곳이죠. 우리가 감시하지 못하는 사이 그들은 이곳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김 팀장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북한의 공격 패턴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감시 능력을 무력화한 후 항상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정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이라크에서도 그랬고 시리아에서도 그랬습니다. 존슨 장군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백두산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최악의 경우 새로운 고성능 열압력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입니다. 제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더티밤을 시도했습니다. 다음은 더 강력한 열압력 무기일 수 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북한의 고성능 탄두 미사일 사용 가능성은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제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리퍼 드론은 현재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위성은 구름 때문에 제대로 된 영상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스텔스 기능이 있는 첨단 무인 정찰기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RQ-180 무인 정찰기는 북한의 전자파 방해에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슨 장군이 물었습니다. 그것의 존재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존슨 장군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군이 회의실을 나가 비밀 통신을 시도하는 동안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군산기지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주 활주로가 파괴되었습니다. 오산기지 지휘본부에서 교전 소리가 들립니다. 침투한 북한 특수부대와 교전 중입니다. 서해 NLL에서 해군 함정이 북한 포격에 피격되었습니다. 합참의장이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예비군 소집, 서울 북부 지역 민간인 대피 준비, 지하방공호 개방. 저는 묵묵히 백두산 지역의 지도를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15분 후 존슨 장군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RQ-180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발했습니다. 1시간 내에 백두산 상공에 도달할 것입니다. 김 팀장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미국이 정말 그런 첨단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었군요. 존슨 장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바라봤습니다. 라이언, 당신이 옳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귀중한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제가 틀렸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패턴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무언가 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통신장교가 새로운 보고를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모든 당사자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개입하기 시작했군요.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성명에서 중요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이 모든 당사자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하세요. 그들은 북한의 공격을 비난하지 않고 마치 양측 모두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존슨 장군이 물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을 갖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들은 북한 편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중국의 개입은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경보가 울렸습니다. 백두산 인근에서 강한 지진 활동이 감지됐습니다. 리히터 규모 4.7입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지진입니까?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하폭발 실험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고성능 열압력 탄두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김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패와 창. 이제 우리는 왜 그것들이 동시에 필요했는지 알게 되었군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방패는 초기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창은 다가오는 더 큰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존슨 장군이 물었습니다. RQ-180이 도착하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미사일의 종류와 탄두 유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것이 이동식인지 여부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이동식이라면 그들은 곧 발사할 계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의 고성능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가 없었습니다. 의아하게 여기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라이언 씨, 기억하십니까? 저는 제3터널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낯익었지만 확실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북한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옳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열압력 고성능 탄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백두산이 아닙니다.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디입니까? 평양 남동부 지하시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미사일의 고성능 열압력 탄두를 장착했습니다. 발사는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차가운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서울입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져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북한 내부 정보원인 것 같습니다. 백두산은 유인입니다. 실제 고성능 열압력 탄두는 평양 남동부에 있으며 오후 2시에 서울을 향해 발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확실한 정보입니까?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RQ-180을 백두산이 아닌 평양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존슨 장군이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RQ-180 경로 변경, 평양 남동부 지역으로 향하게 하세요. 김 팀장이 시계를 보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9시 15분입니다. 오후 2시까지 4시간 45분이 남았습니다.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울을 구하기 위해 가진 시간입니다. 오전 10시 58분 용산 지하작전실 RQ-180 정찰기가 평양 상공에 접근 중입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북한 수도 평양의 위성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붉은 점이 천천히 목표 지점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첨단 스텔스 무인기는 미국의 최신 정찰 자산으로 그 존재조차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라이언 씨, 당신의 정보가 정확하다면 우리에게는 3시간이 남았습니다. 김 팀장이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서울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1,000만 인구가 사는 도시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찰기 영상 수신을 시작합니다. 기술자가 알렸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고해상도 열화상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평양 남동부 지하시설 입구로 보이는 곳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차량 이동이 확인됩니다. 대형 수송 트럭이 지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준비 과정입니다. 그들은 지하시설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겁니다. 야외로 이동한 후 발사할 것입니다. 존슨 장군이 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하시설에서 발사하면 위치가 노출됩니다.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면 발사 후 즉시 위치를 바꿀 수 있어 보복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합참의장이 재촉했습니다. 제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3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RQ-180으로 발사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합니다. 둘째, 남은 리퍼 드론을 북한 국경 인근으로 재배치합니다. 셋째, 발사 징후가 확인되면 즉시 타격합니다. 김 팀장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전자파 방해로 리퍼 드론 통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작전을 수행하죠? 새로운 통신 주파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저주파 대역은 북한의 방해 시스템이 덜 효과적입니다. 워커 중령이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통신팀, 모든 드론을 저주파 통신 모드로 전환하세요. 화면에서 평양 외곽으로 이동하는 트럭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사대가 시내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상 경로는 동쪽입니다. 제가 지도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원산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산악 지역에 숨어 발사할 계획입니다. 리퍼 드론 상태는? 존슨 장군이 물었습니다. 세대가 작전 가능합니다. 현재 저주파 통신으로 전환 중입니다. 제가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리퍼 드론 직접 통제권을 주십시오. 북한의 전자파 방해를 우회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존슨 장군이 승인했습니다. 승인합니다. 라이언, 당신에게 작전 지휘권을 부여합니다. 저는 통제 시스템으로 이동했습니다. 세대의 리퍼 드론이 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론들을 3개 구역으로 분산 배치하겠습니다. 북한이 어느 지점에서 발사하든 최소한 대는 타격 범위 내에 있게 됩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오후 1시, 북한 발사대가 원산 인근 산악지대에 도착했습니다. RQ-180이 계속 감시하는 동안 리퍼 드론들은 국경 인근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대에 장착되고 있습니다. 확인된 미사일은 화성 15형으로 추정됩니다. 사거리 13,000km 이상의 ICBM입니다. 방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핵탄두가 장착되어 있습니까?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열화상 패턴으로 판단하건대 특수 열압력 탄두로 보입니다. 일반 폭탄보다 5-10배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최신형 열압력 탄두입니다. 서울 같은 밀집 지역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존슨 장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이 정말 서울에 그런 탄두를 발사하려는 겁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리퍼 드론에 새로운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리퍼 1호, 동해안에서 접근하세요. 리퍼 2호와 3호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합니다. 북한의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해 저고도로 비행하세요. 드론들이 목표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전쟁 행위였지만 이미 핵미사일이 서울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발사 준비가 거의 완료된 것 같습니다. 미사일이 수직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 손가락이 통제 패널 위에서 떨렸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리퍼 드론들 공격 고도로 상승하세요. 표적 좌표를 전송합니다. 북한의 방공 레이더가 드론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북한 방공 시스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 발사 준비 중입니다. 지금입니다.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드론 발사 승인합니다. 세대의 리퍼 드론이 동시에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스크린에서 미사일들이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북한 지대공 미사일 발사. 리퍼를 향해 접근 중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미사일이 먼저 도착할까? 아니면 북한의 방어 시스템이 우리 드론을 먼저 격추할까? 첫 번째 미사일 명중. 발사대 직격했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도 목표 지점 근처에 명중했습니다. 세 번째 미사일. 리퍼 3호가 격추되었습니다. 미사일 상태 불명. 화면에 큰 폭발이 보였습니다. 연기와 불꽃이 산악지대를 뒤덮었습니다. 표적 상태 확인 중. 발사대가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일이 폭발했습니다. 방 안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핵미사일 발사를 저지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새로운 활동이 감지됩니다. 다른 발사대가 북쪽 8km 지점에서 이동 중입니다. 백업 발사대입니다. 제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대안을 준비합니다. 남은 리퍼 드론은 한 대뿐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방공망이 완전히 활성화되었습니다. 제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밀한 외과 수술이 아닌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IFPC 시스템의 최대 사거리는? 제가 물었습니다. 김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약 40km입니다. 하지만 DMZ에 가장 가까운 IFPC 포대를 전진 배치하세요. 발사대가 남쪽으로 충분히 접근하면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존슨 장군이 경고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리퍼 드론으로 발사대를 지연시키겠습니다. IFPC가 사거리 내에 들어올 때까지만이라도요.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IFPC 시스템이 DMZ 인근으로 긴급 이동 중인 동안 마지막 남은 리퍼 드론이 북한 방공망을 뚫고 두 번째 발사대를 향해 접근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북한은 서둘러 미사일을 발사하려 했고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리퍼 드론을 직접 조종하며 발사대를 향해 접근했습니다. 북한의 방공 시스템이 드론을 향해 연속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회피 기동. 제가 드론을 급격히 선회시켰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을 피했지만 두 번째 미사일이 드론의 날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드론이 손상됐습니다. 제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상된 드론으로 발사대를 향해 계속 접근했습니다. 발사대가 미사일을 발사 각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발사 임박. 마지막 순간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자폭 임무입니다. 손상된 리퍼 드론을 직접 발사대를 향해 급강화시켰습니다. 드론에 남아있던 모든 미사일을 발사하고 드론 자체도 발사대를 향해 충돌 코스로 진입했습니다. 화면에 또 다른 폭발이 보였습니다. 통신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리퍼 드론과 통신 두절됐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RQ-180의 영상만이 현장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발사대 상태 확인. 기술자가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발사대가 손상됐지만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발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IFPC 시스템이었습니다. IFPC 배치 완료. 사거리 내입니다. 김 팀장이 최종 승인을 구했습니다. 발사 명령을 내려도 됩니까? 승인합니다. 합참의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IFPC 시스템이 가동되어 연속으로 여러 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것들이 북한 영공으로 날아가는 순간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RQ-180 영상에서 여러 번의 폭발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두 번째 발사대도 파괴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방 안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두 발사대 모두 무력화됐습니다. 핵미사일 발사 저지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제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북한은 더 많은 발사대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창백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보전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싸움이죠. 방패와 창이 동시에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후 3시 15분 용산 지휘본부. 북한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 팀장이 태블릿을 보며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들은 한미연합군의 불법적인 영토 침범과 주권 침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 시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존슨 장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제가 지도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두 번의 발사 시도가 좌절된 후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잠시 숨 돌릴 시간을 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김 팀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북한 내부정보원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당신에게 연락했죠? 제가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판문점 근처 군사회담에 참석했을 때 만난 한 사람입니다. 북한 장교였지만 사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북한 체제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가 내부에서 정보를 제공한다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존슨 장군이 말했습니다. 통신장교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중국 공군 전투기 6대가 서해상 카디즈 한국방 공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한국 공군 F-35가 긴급 발진했습니다. 화면에 한중 방공식별구역과 전투기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중국이 개입하기 시작했군요. 제가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공중 시위를 통해 압박하고 있습니다. 합참의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하면 중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그들은 북한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사용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에게도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새로운 알람이 울렸습니다. RQ-180이 북한 내륙에서 특이한 활동을 포착했습니다. 함경북도 길주 인근입니다. 화면이 전환되자 군사기지로 보이는 지역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과 인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건 이동식 발사대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 대규모 미사일 부대가 이동 중입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존슨 장군이 물었습니다. 동쪽입니다. 그들은 동해안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원산이나 함흥 인근에서 발사하려는 것 같습니다. 김 팀장이 우려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2번의 발사를 저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신중할 것입니다.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방어 능력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존슨 장군이 물었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자원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리퍼 드론은 모두 잃었고 IFPC 시스템도 재배치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해야 합니다. 모두가 저를 주목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부대는 평양의 지휘본부로부터 직접 발사 명령을 받습니다. 그 통신을 차단할 수 있다면 발사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차단하죠?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북한은 지하 광 케이블과 마이크로파 중계탑을 통해 군사통신을 유지합니다. RQ-180 스텔스 무인 정찰기로 주요 중계탑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존슨 장군이 물었습니다. 전자전입니다. 한미연합군의 전자전 전문 항공기 EC-130H 컴패스 콜 항공기를 투입해 북한의 군사통신망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김 팀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EC-130H가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나요? 존슨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키나와에 한 대가 있습니다. 2시간 내에 한반도 상공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그들의 통신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명령이 전달됐고 EC-130H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동시에 RQ-180은 계속해서 북한 미사일 부대의 이동을 추적했습니다. 오후 5시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주요 군사통신 중계탑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함경북도의 3곳, 함경남도의 2곳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워커 중령에게 물었습니다. EC-130H의 현재 위치는? 동해상 국제공역에서 접근 중입니다. 약 30분 후에 작전 위치에 도달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북한 미사일 부대는 동해안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미사일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최소 5개의 발사 지점이 확인됐습니다. 제가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EC-130H에게 최대 출력으로 전자전 개시를 지시하세요. 동해상 공역에서 대기하던 EC-130H가 북한의 군사통신망을 향해 강력한 전자파 교란 신호를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적의 통신과 레이더를 마비시키는데 특화된 전자전 플랫폼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북한 미사일 부대의 움직임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보였습니다. 북한 지휘 통신이 교란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부대가 혼란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방공 레이더도 활성화되었습니다. 북한이 EC-130H를 탐지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 발사 준비 중. 존슨 장군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EC-130H에게 안전 거리로 후퇴하라고 지시하세요. 충분한 교란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도를 보며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잠깐만요. 북한의 방공 레이더가 활성화된 위치를 주목해보세요. 모두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동쪽에서 오는 위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쪽은 상대적으로 방어가 약합니다. 그래서요? 존슨 장군이 물었습니다. 제가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리퍼 드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단순한 공격이 아닙니다. 정보 수집과 역추적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발사 지점만 공격했지만 진짜 문제는 지휘 체계입니다. 화면을 조작하며 북한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여기 평양 외곽에 있는 이 시설이 미사일 부대 지휘 본부입니다. RQ-180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모든 통신이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그 시설을 타격할 방법이 있습니까? 정면 공격은 불가능합니다.
너무 잘 방어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화면에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사이버 공격 계획입니다. 북한의 지휘 통신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행합니까? 존슨 장군이 물었습니다. EC130H가 이미 그들의 통신망을 교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틈을 이용해 악성 코드를 침투시킬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그들의 지휘 시스템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작전이 승인되었고 한미연합사이버 사령부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EC130H의 전자전 공격으로 이미 약화된 북한의 통신 시스템에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사이버 공격 진행 중입니다. 북한 지휘 통신망 침투 성공. 악성 코드 전송 중. 우리는 모두 숨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미사일 부대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들의 통신 시스템이 마비된 것 같습니다. RQ-180 영상을 통해 우리는 혼란에 빠진 북한 미사일 부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휘 체계가 무너지자 그들은 발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작전 성공입니다. 존슨 장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제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일시적인 성공일 뿐입니다. 그들은 곧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할 겁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외교적 해결책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중국에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막아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들도 한반도의 핵위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 접촉 중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때 통신장교가 보고했습니다. 북한에서 새로운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긴급 성명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엄숙한 표정으로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자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번역가가 설명했습니다. 군사훈련이 종료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방 안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물러서고 있습니다.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중국의 압력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서울을 구했습니다. 존슨 장군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라이언, 당신의 통찰력과 결단력이 오늘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패와 창이 함께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IFPC는 물리적 공격을 막고 리퍼 드론은 정보를 수집하여 역추적했습니다. 방어와 정보 둘 다 없었다면 오늘의 승리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긴장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위기는 일단락되었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깨지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만 시민들이 오늘 어떤 위험에 처했었는지도 모른 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방패와 창,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끝내는 무기들입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서울 롯데호텔 스위트룸. 태블릿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침입 시도 감지라는 경고문이 떴습니다. 이런, 제 태블릿이 해킹당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전원을 끄고 보안 모드로 재부팅했습니다. 우리 팀에서 제공한 특수 보안 프로그램이 작동했고 침입 경로와 시도된 명령어들이 로그에 기록되었습니다. 북한의 해킹 부대군요. 제가 로그를 분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나 열어보니 김 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라이언 씨, 좋은 아침입니다. 방금 전에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제가 먼저 끊었습니다. 제 태블릿을 해킹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정찰총국 산하 해킹 부대로 추정됩니다. 김 팀장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도 방금 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당신만이 아닙니다. 작전에 관여한 모든 주요 인원들의 개인 기기와 계정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직접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폰에도 알림이 왔습니다. 이메일 계정이 여러 번 접속 시도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정보를 훔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위협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계획을 너무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했기 때문이죠. 김 팀장이 소파에 앉으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북한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군사훈련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발사 시도는 끝까지 부인하고 있군요. 예상된 반응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체면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열자 화면이 다시 깜빡였습니다.
이번엔 화상통화 요청이었습니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제가 김 팀장에게 노트북을 보여주었습니다. 접속하지 마세요.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은 자동으로 켜졌고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음성은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라이언 씨, 당신의 모든 정보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가족 주소, 은행 계좌, 과거 임무 기록까지. 북한 해커였습니다. 그는 제 개인정보를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고 정확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의 표적입니다. 당신이 한 일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김 팀장이 즉시 통신팀에 연락했습니다. 추적을 시작하세요. 하지만 통화는 30초도 되지 않아 끊겼습니다. 노트북 화면은 까맣게 변했다가 갑자기 재부팅되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김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새로운 전략입니다. 물리적 공격이 아닌 사이버 심리전이죠. 노트북이 재부팅된 후 바탕화면에 새로운 파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WARNING TXT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4시간 내에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 팀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의회에서 IFPC와 리퍼 드론에 대한 추가 예산이 승인됐습니다. 한반도에 더 많은 시스템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많은 방패와 창이 필요할 겁니다. 북한은 물러서지 않을 테니까요. 라이언 씨의 분석에 따르면 다음에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제가 깊이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방어 능력을 파악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할 겁니다. 물리적 공격보다는 사이버 공격이나 심리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김 팀장에게 말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전한 통화가 아닙니다. 짧게 말하겠습니다. 북한 정보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시도할 겁니다. 다음에는 더 은밀하게요. 언제 어디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신원을 공격한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의 평판을 파괴하고 모든 정보를 조작할 겁니다. 정보전의 다음 단계입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백한 표정으로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북한 내부 정보원입니다. 그들이 저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더 체계적인 정보 공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즉시 당신의 모든 통신을 보호하고 디지털 신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보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쟁은 더 이상 전장에서 포탄을 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더 빠르게 정보를 확보하고 대응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존슨 장군이 화상통화로 연결됐습니다. 라이언, 워싱턴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세요.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가 창밖의 서울 도심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군님, 제가 좀 더 한국에 머물러도 될까요? 여기서 할 일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존슨 장군이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승인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북한이 당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통화가 끝나고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방패와 창의 진정한 가치는 물리적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정보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창밖으로 오산기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IFPC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끝내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상대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방패와 창이 함께 필요한 이유군요. 네, 방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동의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방어를 뚫을 수 없고 동시에 우리가 그들의 어떤 행동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김 팀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합동정보 분석팀 회의가 있습니다. 라이언 씨의 통찰이 필요합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노트북에서 또 다른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제 개인 이메일로 온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고 제목은 준비하세요였습니다. 이메일을 열자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미국 집 감시 카메라가 해킹됐습니다. 모든 영상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가족의 모든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가족에게 연락했고 다행히 모두 안전했습니다. 미국 보안팀에게도 연락해 집의 모든 디지털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심리전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위협은 실제였습니다. 북한의 해커들은 이미 제 디지털 세계에 침투해 있었고 이것은 더 큰 공격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새벽이 고요합니다. 하지만 폭풍 전의 고요일 뿐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지금 당신의 모든 메시지를 읽고 있습니다. 북한 정보원의 경고였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즉시 삭제했습니다. 새로운 암호화된 통신 장치로 바꿔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은 정보전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새벽 3시 32분 용산 지휘본부 암호화 통신실. 신호가 잡혔습니다. 기술자의 외침에 모두가 스크린을 주시했습니다.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사이버 공격 속에서 북한 내부로부터의 암호화 통신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라이언,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박철민입니다. 북한군 정보부 소속 박소령이 목숨을 걸고 연락해온 것입니다. 김정호 장군의 진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는 북한 최고 지도부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발사도 지금의 사이버 공격도 모두 개인적 야망을 위한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타이핑했습니다. 김정호 장군은 북한 내부에서 권력 투쟁 중입니다. 그는 강경파로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합니다. 한반도의 위기를 조성하여 외부의 위협에 맞서는 강력한 지도자로 자신을 부각시키려는 것입니다. 스크린에 파일 전송창이 떴습니다. 김 팀장이 초조하게 진행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중국과의 연결고리도 있습니다. 박소령의 메시지가 계속됐습니다. 김정호는 중국 군부의 특정 파벌과 비밀 연락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의 공통 목표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IFPC와 리퍼 드론이 표적이 된 이유군요.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것들은 미국의 최신 기술이자 영향력의 상징입니다. 김정호는 이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중국 측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파일이 80% 전송됐을 때 갑자기 통신이 끊겼습니다. 박소령? 제가 메시지를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김 팀장이 우려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받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파일에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1. 김정호가 북한 최고 지도부에게 거짓 보고를 한 내부 문서. 2. 중국 군부 특정 인사들과의 비밀 통신 기록. 3. 서울 전력망과 금융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 계획. 4.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핵미사일 발사가 시험 발사로 위장된 실제 공격이었다는 증거. 김정호의 계획은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분석했습니다. 그는 한반도를 실제 전쟁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특정 세력이 이를 암묵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새로운 사이버 공격 경보가 울렸습니다. 남부 지역의 전력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무엇입니까? 존슨 장군이 화상으로 물었습니다. 정보전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증거를 두 곳에 전달해야 합니다. 첫째,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에 김정호가 그들의 이름을 이용해 위기를 조장했다는 증거를 보내세요.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불안정을 원하지만 통제 불가능한 위기는 원치 않을 것입니다.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제가 계속했습니다. 북한 내부 통신망에 이 정보를 유출시켜야 합니다. 김정호가 최고 지도부를 속이고 개인적 야망을 위해 국가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하세요. 북한 통신망으로 침투할 방법이?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박소령이 접속했던 바로 그 채널을 역추적하세요. 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팀이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서울의 정전 지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금융 시스템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의 네트워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도 시작됐습니다. 중국 고위층에 김정호의 독단적 행동 증거가 전달됐고 북한 내부 통신망으로도 정보가 흘러들어갔습니다. 김정호 장군의 지휘 시스템을 찾았습니다.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평양 남동부의 지하 벙커에서 사이버 공격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시스템에 박소령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송하세요.
김 위원장도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리전이었습니다. 북한 내부의 권력 구조를 흔들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1시간 후 서울의 상황은 악화되었지만 갑자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공격 패턴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중국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북한의 즉각적인 행동 중단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2시간 후 서울의 시스템은 대부분 복구됐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긴급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번역가가 보고했습니다. 김정호 장군의 조국과 최고 지도부에 대한 배신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군부의 독단적 행동과 외세와의 불법적 접촉으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방 안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국제공항. 라이언 씨, 박소령의 가족이 중국 국경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 팀장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북한 정보원의 희생이 있었기에 수많은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방패와 창이 함께 배치된 진짜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물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보를 통해 적의 의도를 파악하고 더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태블릿에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김정호는 물러났지만 그의 지지자들은 아직 건재합니다. 다음 위기까지는 시간 문제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베이징,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비밀 회의실. 김정호의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너무 성급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은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반도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 계획이라는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는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